부모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거부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2018년경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교제하던 중에도 계속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싸웠다 헤어졌다 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결혼이 뭐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부부싸움을 계속했고요. 남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는 두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서 그 7개월 된 아기를 시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버려두고 와버렸어요. 에?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 시어머니는 이제 술집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여유도 없고 내가 키울 이유도 없다 하면서 다시 그 아기를 이제 친정에 갖다 줬죠. 거기서 이제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와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이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지금 경기도 원룸에서 직장 때문에 거주하고 있고 딸이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아내 네가 키워라. 그러니까 아내는 나는 무직이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차피 엄마 손에서 못 자라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아빠가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기일에서 조사관이 양측에게 양육계획서 제출하라 했더니 아내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라고 기재된 딱고 달랑 한 줄 기재된 양육계획서를 내고 남편은 아예 내지도 않고 아내가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겠다면 아기를 입양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2차 다시 잡힌 조사기일에서는 조사관이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 물었더니 엄마 아빠 둘 다 어디 있는지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기 할머니가 상의도 없이 아기를 법원에 데리고 와서는 조사실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아기가 법원 조사관실에서 혼자 막 울고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남편도 사라졌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뭐야?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는 1년 만에 다시 엄마 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 일단은 조정기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모두 불렀죠.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 다 키울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이를 이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두 부모에게 모두 그냥 다 뺏었으면 좋겠어요. 양육권. 그 아이를 차라리 그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둘이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나를 못 키우겠다 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기를 버리고 간 행위는 아동 유기고 범죄 행위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너네는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양육비만 잘 지급받으면 제가 임시적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요? 예. 참 자기 자식을 임시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 측한테 그럼 양육비를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측정하지 않는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좀 절대 아기한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30만 원씩 주급으로 해서 4주 이렇게 하면 나눠서. 120이 되죠. 나누어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해서 6개월 뒤에 조정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6개월 뒤로요. 네네. 6개월 뒤에 출석을 했는데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을 했고요. 매달.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와 정말 이제 정이 들어서 아유 다행이다.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 것으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건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불륜으로 고통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결혼한 아내가 그 사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하면서 함께 사업장을 꾸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고요. 급기야 회사 돈에 손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내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재산 분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긴 싸움이거든요. 네. 횡령죄,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죄 고소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 소송이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남편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 쪽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남편이 사업체를 부도덕하게 운영해서 스트레스 받고 나약하다 이러면서 또 상대방을 잔인하다, 비난하는 진짜. 잔인해. 예, 서면을 제출했죠. 그걸 이용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예, 시도를. 그렇죠. 예, 남편이 그날 법정에 나와서는 다른 날과 달리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숨을 거칠게 쉬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자살 시도한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며 믿었던 배우자의 그 배신 때문이었는데 자기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모욕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적어낸 그 추측성 준비 서면을 판사가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는 원고가 그런 허망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끝까지 이제 힘을 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 재판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원고 대리인이 자리에 앉더니 재판장님 지난주에 원고가 자살했습니다. 아이고. 그날 밤에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지난 기일에 제가 피고가 유책 배우자고 당신은 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좀 더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면 그가 이 땅의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그 이혼 소송은 이제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상속 포기를 하고 쌍방 대리인이 소치하를 하면서 미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모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무려 1조 3,808억 이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요. 와. 최대의 규모의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그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 분할의 핵심은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전업주부라도 결혼 생활이 2년을 넘어가고 자녀가 있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 비율은 딱 5대5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나 직업,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판사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여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할 거라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게 뭐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재판은 늘 증거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소득 활동이나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3명의 여자와 불륜을 했고요. 자녀에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늘 게임에 몰두하고 아내 몰래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죠. 불륜을 알아챈 아내가 추궁을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전형적으로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좋다. 형사고소 취하해주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래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협의 없이 그냥 자녀들 친권 양육자 아내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어요. 야,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식 키워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 이혼을 했죠. 어느 날 아내의 수학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원생이 많아지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걸 본 남편은 협의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딱 하루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와, 딱 하루 전에? 예, 그 기간을 그분은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전에 했겠죠? 와. 남편은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재산을 숨겼고 이 학원 운영에도 내가 재산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미친네. 진짜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 역시도 혼인 기간 동안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확인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아, 근데 불안한데. 제척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아내는 아내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는 안 됐기를.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수학 학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기는 하는데 지분을 주장을 2년이 되기 전에 진짜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꼭 이런 스토리들은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한 번 더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잖아요. 그쵸. 이혼할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열심히 산 덕분에 증식된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남편이라면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당신 수학 학원 차린 저 돈이 어디서 났냐? 내가 뭐 벌어다 준 돈 이거 이체한 내역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쪽을 명분 삼아서 빙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너무 가슴이 아, 아프죠.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아내가 직접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대응하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이 지나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요.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남편의 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거나 작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남편의 재산이 더 많게 나오면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재산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이혼을 진행하면은 폭행이든 뭐 외도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뭐 돈도 뭐고 따지지 않고 일단 이혼부터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 정보를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차, 예금 뭐 이 정도는 다 예상하실 것 같고요. 차는 예상 받겠습니다. 차도 됩니다. 가액으로. 재산 분할은 가액 분할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인지, 재판 종결 당시의 시세, 자동차 시세, 다 시세가 나오죠, 요즘. 5대5라면은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 시계 테크 하시는 분도 있고 금 테크 하시는 운동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림 그다음에 뭐 골동품 고가의 수집품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이것도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다 들어갑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것들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와인이나 위스키 그거 모으시는 분들도 예. 그 모아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애호가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할 때 긴 뭐 협의를 거쳐서 이제 모든 와인의 가격을 매겨서 뭐 2천만 원씩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2천만 원 해서 이 와인 너가 가져, 이 와인 내가 가져 이렇게 재산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이 있을 때 그것도 분할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중에 산 집에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내가 전혀 몰랐던 빚. 이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혼소장에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부 갈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장인 장모와 사위, 장서 갈등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 갈등으로 인한 그 이혼의 경우에 문제의 원인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런 걸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4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따라서 이제 부부 중 일방이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해서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아들 신혼집으로 주려고 사돈 40평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결혼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와. 친정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혼수를 정성껏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신혼집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빨리 물어보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1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내 부동산을 네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냐면서 욕설을 하고요. 아내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 당황한 아내는 이제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막 부모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죠. 이렇게 남편이 연락을 끊고 지내자 시부모는 더 격분을 해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서 며느리 누구누구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은 폐륜녀 이런 피켓을 들고 그건 좀 그렇다. 시위를 벌이고요. 몇 달간 이런 이제 수모를 겪은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시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너가 부모와 천륜을 끊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슬프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 이제 이혼 소송을 받고는 너무 슬퍼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모님한테 설득이 된 건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는지 이제 부모와 한편이 되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이 젊은 부부는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시부모의 거짓말, 폭언, 폭행, 명예훼손적 행위가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는 품 안의 자식일 때처럼 자녀의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한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